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1월 12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1.5%, 그다음 코스닥 2.2% 상승했고요. 오늘은 오랜만에 크게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매수를 좀 해줬고요. 간밤에 이제 해외 증시, 다우, 나스닥 좋은 모습으로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포함해서 모두 이제 장이 좀 좋게 진행이 되었고요. 그동안 이제 며칠 내내 좀 내려가지고 오늘 상승이 사실 뭐 다 채워주지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하락분은 메워주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이 상승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되긴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실 이제 1월 13일이 우리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1월 13일 내일이죠. 내일 이제 이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또 보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통은 이때까지의 움직임을 보았을 때 옵션 만기일 전날에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왔을 때는 옵션 만기일 당일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금요일에는 또 이제 옵션 만기 끝나고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자체는 이제 기간이 크게 계속 나가다가 그래도 옵션 만기일 하루 전에 이렇게 들어왔다라는 것은 내일도 좀 들어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금리 인상에 대해서 뭐 당연히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냥 이제 올해는 계속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없던 금리 인상이 나오면서 그런 유동성 자금이 빠지는 그런 좀 이 고통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도 확실히 이제 실적주들이 받쳐주는 그런 장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장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어느 구역을 계속 받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 증시보다는 코스피가 좀 더 일찍 조정을 받았고 크게 좀 하락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중간 턱에서 확실히 자리를 잡고 하방 경직성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900포인트, 2900포인트는 확실히 좀 사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이제 증시가 좀 하락을 했을 때 이런 라인, 오랫동안 이제 지지를 하던 라인을 깼을 때는 상당히 이제 좀 크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제 고점 파트죠. 여기는 3050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분에서 3050선을 터치를 할 텐데, 여기서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갔을 때는 확실히 이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구간 정도 주시를 좀 하면서 이 큰 장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히 이제 유동성 장세가 빠지니까 증시가 이제 이전과 같은 이런 상승 패턴이 나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제는 무리하게 막 엄청나게 큰 돈을 부어서 대세 상승장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방향을 읽고 좀 중장기적 투자를 하거나 그런 정확한 종목들을 이제 진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하루하루 빠르게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좀 안전하게 그런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이 흔들릴 때는 종목도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무게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런 점을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기관 투자자 오랜만에 이제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근데 뭐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 물량이었고요. 뭐 크게 우리가 주목할 만한 수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매도를 끝내고 옵션 만기일 전에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점을 뭐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이제 계속 들어옵니다. 최근에 이제 확실히 반도체 관련 종목 위주로 좀 크게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꾸준히 지금 몇 천억씩 코스피를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 자체도 좀 올라 있고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도 있는데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매수를 해준다라는 것은 확실히 특이하게 지금 산업 방향대로 지금 외국인 투자자가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매수를 선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코스닥 종목은 뭐 계속 비슷하죠. 이런 라인 그어서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뭐 저점 라인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조금 깼다라면 깼지만 그래도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반등을 좀 해줬고요. 쐐기형 패턴은 계속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했을 때는 1000포인트 이상 갔을 때 이제 또
고점 이 하락 추세를 또 이겨낼 것인지 또 주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투자자는 이제 오랜만에 이제 기관 매수 또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도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가 이제 코스피는 열심히 이제 매수를 좀 하고 있지만 코스닥은 생각보다 많이 매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차이가 나고요. 확실히 이제 코스닥보다 코스피 쪽에 그런 실적주 위주로 지금 상승분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내일은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하루는 그냥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내일 변동성이 크겠죠. 마지막까지. 그래서 장 마지막에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21선 또 받쳤습니다.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 뭐 결국에는 21선 받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인지, 역시나 이제 1200포인트에서 조금 올라갔지만 그 1200포인트 이상 가기에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환율이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감내할 만큼 유지가 되고 있다. 코스피 차트와 비슷하죠.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율은 요런 1200포인트 구간에서 횡보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요거 보겠습니다. 네. 10년물 국채금리, 네, 1.7% 되었고요. 뭐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만 뭐 1.7%대에서 계속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았을 때는 확실히 이제 단기간에 그 고점은 돌파를 했고요. 네, 이제는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에 그런 국채금리로 이제 진입을 하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이 금리 인하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도 안정화되고 유동성 자금이 이제 다시 회수가 되는 그런 그림이 나올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확실히 우리가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시장 전체 흐름은 좀 지지부진할 수 있지만 실적주 위주로의 상승은 지속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보고 뭐 지수 선물은 사실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유럽 증시, 뭐 미국 증시 조금 상승하고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종목 보고요, 증시 보고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50원 상승해서 1.7% 상승했고요, 29,000원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뭐 코스피 전체가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두산중공업도 뭐 따라서 같이 상승을 좀 한 것 같고요. 29,50원 시간에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 1거래량도 계속해서 300만 주 뭐 근처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뭐 크게 의미 없는 거래량이 계속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는 그래도 하락하는 것보다는 상승하는 날이 좀 더 많은 것 같고요. 권리락 이후에는 확실히 이제 뭐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좀 자리를 만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뭐 위아래로 흔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뭐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이 패턴 자체는 저점을 점점 높여가는 그런 패턴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점을 여기서도 높였죠. 그래서 한번 또 올라갔고요. 21선 자체가 뭐 옆으로 횡보를 하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점 자체도 좀 낮아지면서 이렇게, 네, 쐐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떨어지거나 올라가거나 뭐 그렇게 진행이 좀 될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저점이 높여지는 그런 그림을 보았을 때는 좀 올라가는 반응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 자체가 이제 죽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거래량이 언제 터지는지 좀 주목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저점 라인, 주요 저항 라인 이 구간을 보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고점 저점을 찍으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는 그 그림, 네, 그 그림을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요 정도에서 이제 2월 3일에서 2월 7일까지 그때 이제 최종 유상증자 가격 결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0원 정도에서 1차 유상증자 가격, 그리고 최종 유상증자 가격도 16,000원 이상이 되면 좋겠지만 16,000원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금액 이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적절하게 이제 16,000원 정도가 형성이 되면 이제 2, 3월쯤에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점을 채 못 찍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인내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떨어지는 와중에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원전 소식,
이미 이제 이집트에 대한 원전 소식이 선제적으로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뭐 크게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이 이집트 원전에 대해서는 규모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는데요. 대충 이제 2조에서 3조 정도로 추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두산중공업의 비중 45% 정도가 나왔을 때 얼마 정도가 이제 떨어지는지 그런 이벤트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집트 원전 별개로 다른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도 이제 입찰을 시작하는 한 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이벤트들이 이제 나오면서 이 주가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이제 이런 식으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게 크게 막 올라간다라는 신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저점 다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차트 예측이라고 요 카카오 스탁이라고 이 어플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보기가 좀 편해서 이런 어플을 제가 쓰는데 차트 예측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산중공업에 대한 차트를 예측을 해보면 세기형 수렴 패턴을 그리고 나서 좀 상승하는 방향으로 예측을 했더라고요. 뭐 사실 뭐 재미로 좀 보지만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기분은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뭐 비슷하게 나와서 한번 참고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음운구름을 돌파를 하고 나면 결국에는 또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은 그림 예상하고요. 결국에는 아주 크게 보았을 때는 241선과 이 고점 라인이 좀 수렴을 하는 그런 수렴 패턴이 그려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 그 상장 물량이 풀렸을 때 어느 정도 하락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하락하는지도 포인트이고요. 다시 반등을 했을 때 N자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그림에서 그대로 이제 올라가는지 거래량이 터지면서 그대로 뻗어 나가는지 그 정도도 좀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은 확실히 비슷한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월봉선 계속 디디면서 천천히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고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산업 방향과 아주 일치하는 부분, 그다음에 재무가 개선되는 부분, 국가 산업 중에 일부분, 두산중공업이 확실히 이제 힘을 받아서 가고 있고요. 사실 이런 종목들이 뭐 아주 재미도 없고 느리게 움직일 때는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리고 이 하루하루의 차트 움직임이 의미가 없다 보니까 크게 이 흥미도 못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요. 결국에는 근데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을 때 안정적으로 좀 안정적인 느낌으로 오히려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리뷰를 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이렇게 차트만 좀 본다면 이걸 이제 일봉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거래량 터지면서 한번 꼬리를 찌르고 나서 저점 라인을 형성시키면서 받쳐준다라는 것은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을 뚫어주는 그런 거래량이 터진 힘이 한번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경험적으로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좀 분석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고요. 우리는 사실 차트보다는 이 두산중공업에 대한 그런 가치 자체를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뭐 의미를 두고 있진 않지만 결국에는 올라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때 이제 목표 가격은 3만 원 이상이죠, 당연히. 그래서 3만 원 이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적어도 이제 시가총액 20조까지는 충분히 넘어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상증자 물량이 풀렸을 때도 시가총액이 이제 1조 한 3천억 정도가 늘어날 텐데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3만 원 이상 갔을 때도 20조가 아직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만 원 중반대 이상, 4만 원까지도 한번 찔러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도록 하고요. 천천히 이제 1월도 이제 거의 절반 지났습니다. 그래서 1월 절반 지났고 2월, 3월 정도 지나가면 우리의 그 페이스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크니까 계속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고요. 투자자는 이제 기간 29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은 100만 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좀 들어왔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나가는 움직임이 아니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그림이 계속 그려지네요. 외국인 투자자도. 그래서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뭐 신주 상장 물량을 매도를 한다든지 뭐 그런 움직임은 보이진 않고 있고요. 매수 매도 물량을 뭐 이렇게 반복적으로 좀 돌리면서 뭐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금융 투자도 뭐 대부분 이제 이 물량을 차지하지만 오랜만에 이제 매수가 들어왔고요. 뭐 증시 움직임과 거의 비슷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연기금 투자자는 네, 또 매수를 했죠. 그래서 투신과 연기금은 4일 연속 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뭐 크게 많은 양은 아닌데 그래도 1월 달 들어가지고는 지금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제 순매수를 진행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가 또 이제 매수를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포지션을 어떻게 정할지 좀 지켜보는 것도 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신주인수권 기준일이 지났고 그 대주주 입장에서 네, 어느 정도 이제 그 지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네, 내가 이제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는데 사실 너무 이 종목에 돈을 부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거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1000주를 가지고 있었는데 120 원래는 7주였는데 비율이 좀 바뀌었습니다. 12.69%인가? 네, 그래서 126주로 이제 상장이 될 거예요. 그래서 126주가 되면 이제 126주만큼의 싸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내가 청약을 한다면 126주가 추가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1126주가 되는 것인데 보통은 이제 이런 투자자들은 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1000주를 좀 유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000주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래 가지고 있던 126주를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 거죠. 그 기간이 이제 저는 2월 8일부터 3월 네 그때까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도 팔아도 됩니다. 근데 뭐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주가를 한번 올리고 나서 네, 유상증자 가격이 결정되면서 주가가 한번 좀 올라갔을 때 그때부터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기금 투자자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이 유상증자 참여를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로 계속 진행이 된다면 크게 무리 없이 네, 유상증자 성공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도 괜찮게 진행이 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1360만 주. 네, 그래서 어제보다는 뭐 4만 주, 4만 주 정도 감소했네요. 뭐 크게 의미는 없었고요. 일 공매도 거래가 조금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공매도 잔고가 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잔고 좀 줄어 있는 채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뭐 1300만 주에서 계속 유지하네요. 그래서 크게 더 늘지도 않고 크게 더 줄지도 않고 그렇게 좀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여기서 더 크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제 어느 그 3월에 이제 상장이 되었을 때 그때 네, 언제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지 보통 이제 상장 당일에 좀 줄긴 하던데 한번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크게 우리가 신경 쓸 만큼 공매도 잔고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뭐 체결 10만 주 정도 늘었지만 뭐 크게 의미 없고요. 잔고가 3,760만 주. 그래서 대체 잔고도 3,700만 주에서 멈춰서 네, 그냥 유지를 하거나 조금 늘어나는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뭐 크게 네, 더 볼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추세 정도만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추적 물량이 99만 주에서 이제 82만 주 정도로 조금 감소는 했습니다만 어제도 매수했고요. 최근에 다시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8.8%대 보유를 유지를 좀 하고 있고요. 뭐 9%에서 8%에서 9%막 왔다 갔다 하죠. 지금 지분 자체가. 그래서 뭐 크게 뭐 지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뭐 딱히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냥 좀 추세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지금은 뭐 크게 늘어나는 방향은 없네요. 자, 그래서 두산중공업에서 사실 계속해서 지분을 늘리는 세력은 연기금 투자자, 뭐 투신 투자자 요렇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 10일, 12월 12일부터 또 1월 한 달간도
네, 이렇게 외인은 매수했고 기관은 매도를 좀 했네요. 기관 투자가 사실 최근에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투자가 대부분 매도를 좀 했고요. 투시는 뭐 거의 부합이죠. 그리고 연기금 투자자가 61만 주 또 매수를 하면서 또 이번 최근 한 달간도 계속 매수를 이어갔다. 그래서 사실상 7월 21일이었나요? 그때 합병신주가 나오고 나서부터 네, 기관 투자자는 꾸준히 매수를 해왔고 그 중에서도 연기금 투자자는 630만 주, 거의 지분의 1% 가까이를 두산중공업을 늘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두산중공업을 포트폴리오에 놓고 작년 한 해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올해도 꾸준히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 방향에 맞게 그냥 계속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주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이제 소식 전해드려야죠.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소식은 제도약의 원년 두산중공업 대선전 채권단 조기 졸업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또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제 외부 그 감사위원인가요? 네, 그렇게 평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업계에서는 국책은행이 두산중공업의 채권관리체제 졸업을 위해 외부 평가기관의 재무진단을 준비를 하면서 대통령 선거 전 모든 절차 마무리를 유력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3월이죠. 그래서 그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라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체제를 졸업한다. 네. 조만간 이제 재무진단에 착수를 하고 조기 졸업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 100%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만 갚는다고 끝이 아니고 이제 앞으로 채권단 동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만큼 사실상 이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라고 뭐 그렇게 좀 말을 아낀 것 같네요. 일단은 네, 돈은 거의 다 갚았죠. 그래서 3조를 이제 차입금을 빌렸는데 거기서 빌려왔는데 3조 자구안이죠. 그래서 자구안을 이행하면서 두산인프라코아 8,500억, 동대문 두산타워 8천억, 두산솔루스 7천억, 두산모트롤 사업부 4,500억, 글로모 CC 1,850억 뭐 이렇게 계속 매각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여기서 한 2조 1천억 정도를 네, 상환을 좀 했습니다. 3조 자구안에 대해서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9,470억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이렇게 남았는데 자, 9,470억을 추가로 이제 상환을 좀 해야 되는 시점에서 두산중공업 다음 달 1조 1천억 원의 규모의 유상증자를 마무리한 뒤 7천억 원을 이제 채무 상환에 사용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좀 살펴보았을 때는 사실 1조 5천억보다는 1조 3천억이 지금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7천억이 아니고 6천억이라고 이제 기업이 정정 공시를 냈죠. 그래서 남은 차입금이 이제 2천억이 아니고 3천억이 될 거고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사실 1천억 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1천억 정도는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 완료 예정인 유상증자를 포함해서 두산그룹이 추진하는 재무구조 개선 결과가 계획대로 이루어지면은 네, MOU 종결에 대해서 외부 기관의 재무진단을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도 사실 영업이익이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결 영업이익은 2천억이지만 네, 개별 영업이익도 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고요. 확실히 이제 올해는 재무에 대한 그런 압박감은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기 졸업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좋은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뜻이고요. 앞으로는 이제 신사업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조기 졸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네,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만 주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UAE 우리가 원전 공사를 했었죠. 4개 호기에 대해서 아주 큰 수주를 해가지고 2009년에 수주를 해서 2012년부터 착공에 들어갔던 그런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하나씩 이제 상업 운전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원전 기술력에 대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고요. 이번에 이집트 원전도 사실 UAE 쪽에 그 사막 프로젝트를 수행한 것을 높게 평가를 받아가지고 또 이제 이집트 엘다바 원전도 네, 2차 측 시공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수주를 단독 입찰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네,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근데 이제 그 원자력 공사가 이제 UAE 원자력 공사가 바라카 원전은 이제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한 필수 시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제 이 원전을 통해서 매년 수소를 100만 톤을 또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전 전력의 8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온실가스를 배출을 막는 원전 에너지, 기저 원전 에너지에다가 거기에다 수소 100만 톤까지 생산을 한다면 엄청나게 큰 가치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수십조를 들여서 원전을 지은 그런 큰 이유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 대한 그런 기술력도 다시 한번 높게 평가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세기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다라고 강조를 좀 했고요. 네. 그래서 APR 1400의 내기를 이제 UAE 수도 아부다비 쪽에서 뭐 이렇게 바라카죠. 바라카 쪽에 건설하는 프로젝트였죠. 그래서 2012년에 착공을 했었고요. 자, 그래서 1400메가와트급은 지금 이제 체코라든지 폴란드 쪽에서도 검토가 좀 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건설 비용이 상당히 이제 저렴하다라는 강점을 가지고 체코 혹은 폴란드를 지금 수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 안에 들어가는 증기 발생기라든지 그런 주요한 주기기는 두산중공업이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형 이제 EPC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우건설이라든지 그쪽에서 진행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주기기만 하더라도 아주 크게 수천억 가까이 하는 그런 납품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가치가 크고요. 두산중공업의 그 역량을 보았을 때는 1400 곱하기 5였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제 5개 주기기 1400메가와트급을 이제 5개를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네,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UAE를 통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좋은 얘기가 되었고요. 원전을 통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수소 경제까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시스템을 지금 우리나라가 지었던 그 원전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좋은 것을 우리는 이제 좀 배척을 하는 것이 조금은 아쉽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은 이제 네, 소형 모듈 원전 SMR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이제 K 텍소노미가 이제 EU 그린 텍소노미가 부각되면서 K 텍소노미도 이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EU 쪽에서는 이제 프랑스를 주축으로 해가지고 이제 친원전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나오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과 지금 첨예하게 갈등 대립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친원전 방향으로 조금 더 힘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일단 1월 14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EU에 대해서 이제 그런 최종안을 좀 마련을 한다라고 하니까 좀 며칠 뒤에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이제 K 텍소노미도 이제 최근에 이제 발표가 됐었죠. 근데 K 텍소노미는 원전에 대해서는 다 배제를 하고, 네, 뭐 태양광이라든지 뭐 풍력이라든지 이쪽에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SMR 추가 검토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서 좀 이제 EU도 친원전 방향으로 가고 2035년에 이제 SMR이 630조에 달하는 그런 큰 시장이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나라도 일방적으로 이 원전을 빼기에는 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MR을 추가하는 방안을 뭐 검토를 한다라고 하는데 검토만 하지 말고 빨리빨리 지금 집어넣어서 우리나라도 그 개발 단계 개발을 공격적으로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고 싶네요. 자, 그래서 환경부 장관이 네, 이렇게 SMR은 속도감 있게 개발과 실증을 끝낼 수 있도록 민간에서 낮은 이율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된다. 그래서 SMR의 텍소노미 추가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연내에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의 안전적 처리 계획과 처리하기 위한 자금, 뭐 부지 확보 여부의 조건,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네, 검토 중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더 얘기하면 이제 머리가 아파요. 네. 자, 그래서 SMR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자, 일단은 현대 엔지니어링, 이번에 두산중공업 이외에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SMR에 대해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고요. 현대 엔지니어링에서도 미국 USNC사와 3천만 달러 지분을 투자하면서 4세대 초소형 모듈 원전 시공권을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뭐 주기기 관련 기술은 아니지만 그래도 시공권 이 기술을 이 권리를 확보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크고요. 자, 4세대 초고온가스로 이제 소형 모듈 원전 전문 기업인 미국의 USNC와 지분 계약 투자 계약을 체결하고 이렇게 초소형 모듈 원자로 글로벌 EPC 사업 독점권을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두산중공업과 뉴스케일 파워가 계약한 것과 비슷하게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USNC 이 기업과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자, 그래서 현대엔지니어링과 USNC는 2012년부터 이렇게 고온가스 분야 기술 개발 협력을 시작을 했고, 한국 원자력 연구원과 함께 이렇게 고온가스로 개념 기본 설계를 수행을 해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원자력 규제 기관에 사전 인허가를 통과를 했고, 올해 이제 캐나다 동부에 MMR 실증 플랜트 건설에 이렇게 착수를 해서 2025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기업들이 SMR에 뛰어드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두산중공업도 확실히 이제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고온가스로 뭐 중소형 뭐 경소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SMR에 대한 종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최근에 뭐 주가도 재미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기업의 기술력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원전에 대한 기술력을 좀 공부를 하시면 또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여기 기사에 좀 잘 정리가 돼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최근 주요 신원전이죠. 차세대 원전에 대한 SMR에 대한 그런 기술은 총 5가지입니다. 5가지고, 첫 번째는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 ISMR이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추진을 하고 있는 원자로입니다. 그래서 170메가와트 규모의 소형 원자로로 안전성이 강화되고 설치가 용이하다. 그래서 최근에 뉴스케일 파워 쪽은 이제 78메가와트 급인데 그거보다 이제 훨씬 크죠. 거의 2배 이상 급입니다. 3배 정도죠.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효율이 좀 있는 그러니까 준대형 뭐 그 정도로 볼까요?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ISMR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SFR 소듐 냉각 고속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액체 금속인 소듐을 냉각제로 활용해서 사용하고 이제 핵연료로 이제 저감하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원전에 대해서 계속 반대하는 그 입장이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위험성이죠. 그래서 그 핵연료를 이제 줄이는 쪽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SFR도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좋은 기술입니다. 여기는 이제 테라파워죠. 빌 게이츠가 지분 투자를 한 그런 테라파워가 이제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히타치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또 같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초고온가스로 VHTR이죠.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현대 엔지니어링과 그다음에 UHN이었나요? 네.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아까 그 건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해서 엑스에너지, 두산중공업과 엑스에너지가 같이 협력을 해서 개발하고 있는 초고온가스로 형입니다. 그래서 헬륨 냉각제를 활용하는 원자로로 높은 노심 온도로 이제 고효율 수소 생산이 또 가능한 아주 주목받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납냉각로 LFR이고요. 액체 금속인 납이나 납 비스무스 합금을 냉각제로 활용해서 사용 후 핵연료 저감. 마찬가지로 SFR과 비슷한 의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히트 파이프 원자로고요. HPR. 그래서 배관 대신에 히트 파이프로 이제 열을 전달해주며 우주 탐사 등 목적용 초소형 원자로로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요 중에서는 이제 사실 이게 SFR이 아니고 뉴스케일 파워는 뉴스케일 파워는 물을 이용해서 돌리기 때문에 사실 기존 대형 원전과 방식이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이 크기를 줄인 그런 모습이고, 사실 굉장히 이제 실증이 빨리 됐죠. 지금 기술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1차적으로는 뉴스케일 파워의 SMR을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이제 그 다음, 4세대죠. 4세대는 이제 이 기술 중에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계속해서 핵 폐기물에 대해서 저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MR은 사실 기존 원전이 18개월 주기로 핵연료를 교체를 해야 되는 반면에 SMR은 이제 핵연료 교체 없이 10년 이상 운전이 가능해서 관리도 용이하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핵 폐기물 노출에 대한 위험이 적고요. 사고가 터지더라도 이제 이런 초고온 가스炉같은 경우는 1800도 이상이 되어도 그 핵 폐기물에 대한 그런 유출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후쿠시마 같은 중대재해가 일어나더라도 사실 그런 멜트다운이라고 그렇게 좀 핵 폐기물이 막 나올 가능성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원전에 대한 안전성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분명히 이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뉴스케일 파워는 원래 이제 대형 원전보다 이제 대형 원전 기술을 그대로 계승한 그 물을 이용한 원자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벌써 이제 여러 국가들과 계약을 하면서 이미 실증이 되었죠. 그거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좋은 발판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고온가스로 SMR을 개발 중인 미국 엑스에너지와 그러니까 그 이상의 기술을 가진 그죠 주기기 제작을 위한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을 하고 손을 잡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물을 냉각제로 사용하는 기존 경수로와 달리 헬륨가스로 이렇게 냉각제를 활용하는 원자로라고 하죠. 그래서 높은 열을 이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수소 경제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이 SMR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다방면으로 지금 두산중공업이 껴서 SMR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술 개발, 원전에 대한 시장 트렌드는 좋아지고 있고요. 우리는 주가 상승에 대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차분히 지켜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이 정도로 하고 마치고요. 계속해서 이런 좋은 정보들은 수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